자, 아마 9월달도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오늘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되면은 못 보던 가족들도 부모님이나 그리고 고향으로 많이 찾아 내려가죠. 그리고 멀리 계신 분들 상행길이나 하행길을 하실 때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만죽을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디 있는 것을 말하죠. 만주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국의 퉁베이,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을 외국에서 부르는 지명인데 만주족이 발생하여 거주한 지역인데서 이름이 유래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만주라는 이름이 만주족의 발생지인데 거기에 만주족이라는 이런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치는 퉁베이 지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구글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이것이 이제 만주라고 다 하죠. 이 아래쪽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코리아 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재패, 왼쪽은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이죠. 이 위쪽이 우리는 보통 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여기가 진짜 만주일까요? 저 만주의 또 다른 이름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는 나무 위키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만주는 어느 날에 중국 퉁베이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 삼시 일맹 지역을 걷는 외래 지명이다. 한반도의 북쪽 고비 사막을 동쪽 시베리아를 남쪽 머살린 섬을 서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압록강과 두만강 이런 많은 산맥과 강이 차지한다. 요거는 뭐 우리가 사는 한반도 위쪽을 설명하죠. 뭐 압록강, 두만강을 언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만주가 과연 과거에는 어떻게 이제 불렸는가 한번 봅시다. 과거 청나라의 동삼성 지역에 해당된다. 실제로 만주족, 한국인은 문화적, 유전적, 언어적으로 가장 가까운 민족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만주족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우리 한국인하고 문화적이나 유전적, 언어적이 가장 가까운 민족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족하고 아주 가까운 그런 이제 족속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만주족이라면 아주 현대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는 역사를 잘 몰라가 이제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우리나라가 왜 역사를 잘 모르겠습니까? 자, 일제시대 때 일본 열도가 이 한반도 땅에 조선 총독부를 건설하고 조선사 편수회를 거쳐가지고 자, 너들 민족끼리 이제 싸워가요. 찢어 뽑고 해라. 그렇게 이제 가짜 역사를 조작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또 조선족이라고 있잖아요. 또 그분들도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 아주 천대시하고 있죠. 근데 왜 그분들이 조선족, 뭐 고려족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다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민족으로 취급하고 너들은 뭐 짱깨의 뭐 후손이니 이딴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납니다. 참 의의가 없죠. 그런 거 보면은. 자, 뭐 여기서는 이 만주라는 의미가 이제 중요하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전에는 간동이라 이제 불렀는데 이는 산해간 동쪽 지역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자, 당대에서 있던 우정식 병음으로 깡동으로 이제 적는다. 이 강동은 표현은 금강동 같은 용어나 일본 제국조차도 지역인 간동주, 이거 군대인 간동군 등에서 사용되겠다. 자, 여기 설명이 뭐라고 합니까? 만주로 이제 부르기 전에는 예전에는 간동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관동 그러면은 또 요런 또 지방 구분이 또 생각이 나죠. 자, 우리나라 이제 한국 지방을 보면은 여기에 이미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관동, 뭐 관서, 관남 이런 것을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아래쪽에 설명 내용에 보면 여기 관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관서 지방, 뭐 철령, 서쪽, 뭐 철령에 이제 서북쪽, 뭐 양린산맥 이렇게 돼 있고, 뭐 간북지방, 관남지방, 뭐 간북지방, 간동지방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 그냥 문자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게 어디 위치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에 이제 지도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관이라는 이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일까요, 이게? 자, 관이라는 뜻이 뭔지 한번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는데요. 관이라는 거는 국경이나 요지의 통로에 두어 통행인이나 하음을 조사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이제 관의 이제 한자의 이제 뜻을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빗장관이라고 합니다. 빗장 기관, 자동장치, 닫다, 잠그다. 자, 그러니까 앞전에 그 설명 내용을 보면 어느 한 지역에 거기에 이제 관을 딱 설치하면 거기서 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관을 설치한 나라에서 빗장을 잠근다. 그 이제 단속하는 그런 것이다 이제 설명을 하면 됩니다. 요즘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음주 단속이나 뭐 이런 거가 경찰들이 갑자기 나타나가 이제 불신 검문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관이다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옛날에는 관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은 특정 지역에 딱 설치하고 이동되지는 않잖아요. 그래가 어느 뭐 국경 지역이나 뭐 그런 특별한 지역에 이제 관을 딱 설치하면은 그것은 이제 감시를 하고 통행 제한을 하고 그런 목적이 이제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경이나 요지의 통로에 두어 통행인이나 이제 하물을 조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이런 관은 뭐 대부분 국경 지역에 이제 많이 둔다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지방구문을 다시 보면은 요 지도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표시가 안 나타나죠. 자, 새로 고침 해가 다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죠. 네, 나타났네요. 자, 근데 요 지도를 보면 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뭐 호남, 뭐 영남, 그리고 뭐 경기 이런 거 이제 많이 이제 위치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보통 호라고 하면은 이게 호가 어디입니까? 호수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수가 이렇게 딱 있으면 호수의 기준점을 뒀을 때 이렇게 십자로 딱 끄면은 그 방위가 이제 채택이 되는데요. 호가 중심을 해가지고 서쪽이면 이게 호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호수의 동쪽은 호에 이제 동이 된다 하니까 호동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호수의 동쪽을 이제 의미하니까 그러면 호수의 남쪽이 뭐 호남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위쪽은 이제 호북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준이 여기 호수 아닙니까? 호수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호수의 동쪽이니 호수의 북쪽이니 남쪽이니 서쪽이니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제 한반도 여기 호서나 호남 이런 거 보면은 좀 위치가 좀 이상하죠. 호수가 남쪽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이 위쪽은 북쪽 아닙니까? 그럼 뭐 호북이라 돼야 되는데 이 위쪽이 호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와 이제 방위가 좀 맞지 않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한반도는 이 커다란 호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호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호수아니 호남이니 말할 수도 없어요. 호의 뜻이 커다란 호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앞쪽에 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잖아요. 관에 특정 뭐 지방의 경계선이나 뭐 그런데 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관에 이렇게 위치를 보면 이것도 방위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래쪽이 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로 이렇게 그었을 때 관의 동쪽이면 이쪽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서라고 하면은 현재 여기 관의 동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관의 동쪽을 이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죠.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자꾸? 노란 거 좀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한번 꺼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동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관서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이곳은 관서가 아니잖아요. 관서가 되려면 현재 이쪽이 이렇게 돼야 관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리고 간북이 되려면 여기 위쪽에는 간북이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간북이 되죠. 그러면 십자로 껐을 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관남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지도에는 이 관남이 여기 돼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관남은 이 앞쪽에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북, 관서, 뭐 관동 그러면은 이 기준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기준점이 되는 게 이 경기도의 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로 껐을 때 이 중앙에 여기가 이제 경기도가 있어야 된다. 경기도에서 오른쪽은 관동이고 왼쪽은 관서고 그 아래쪽은 관남이고 그리고 그 위쪽은 관북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 이렇게 지도를 보면 이 방위가 전혀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관동, 관서, 관남, 뭐 동부, 그리고 간북 이래 되는데 이게 참 희한한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 게 왜 이러냐면 대륙 역사를 이제 한반도로 이제 강제로 지배했다 보니까 이렇게 엉터리 위치가 이제 비정이 됩니다. 대륙을 보면 지도가 이렇게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둥근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대륙은 제가 사람 형상이고 그리고 가자미처럼 또 생겼고 그리고 예전에 호르뱅처럼 또 생겼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기록에 보면은 고려 대륙이 호르뱅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 호르뱅처럼 생겼다고 하는 거는 여기 산맥을 이렇게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이 자체가 다 호르뱅처럼 생겼어요. 뭐 이것은 예전에 제가 강의를 들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호르뱅처럼 생겼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자미처럼 또 생겼다니까 여기에 왼쪽에 가자미 지느러미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형태가 가자미가 되죠. 여기 눈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입을 이렇게 그려버리면 가자미 형태로 이제 바뀌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꼬리처럼 생겼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가오리처럼 또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오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오리는 가자미처럼 생겼으니까 여기다 꼬리를 이렇게 길게 하나 달아버리면 이게 가오리 형상이 되어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조선은 사람처럼 또 생겼고, 뭐 호리뱅처럼 또 생겼고, 뭐 가오리처럼 또 생겼고, 가자미처럼 또 생겼고, 그렇게 생겼다. 근데 한반도하고는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르고. 네, 그런데 대륙을 기점으로 했을 때 요렇게 십자로 딱 꺼보면은 그 방위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요 중간에 여기가 제가 이제 경기도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경기 이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오른쪽이 관동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왼쪽은 관서가 되겠죠. 그리고 앞쪽은 관남이 되고 그리고 위쪽은 관북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렇게 비정이 되죠. 예전에 제가 여기 남경에 있는 이 지점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강원도라고 불렀잖아요.
강원도. 이 강원도라는 뜻이 뭐냐면 강이 많은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보면 양자강하고 해수하고 엄청난 그 큰 강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보면 우리가 보통 여기 강원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여기는 산맥 지역 아닙니까? 산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 큰 강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대륙의 이제 강원도를 이제 한반도로 이렇게 이식을 했기 때문에 그 강원도의 그 이름과 이제 맞지 않는 지역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정을 하면 경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관동, 간서, 간당, 간북이 이게 한반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지도는 좀 이상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방위적으로 이제 따졌을 때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런 의미죠. 자, 관동 그러면 또 여러분들 그 생각나는 그 단어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의 동쪽, 그런 의미가 되죠. 자, 요런 또 말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게 이제 관동별곡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뭔지 한번 봅시다. 관동별곡은 한국어 고전 시가 작품 제목으로 1330년 고려 충수광 17년 안축이 지은 경기체가 250년 후 1180년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지은 가사가 있다. 관동 지방은 강원도 일대를 가리키는 한국의 지역 구분 용어이다. 강원도는 다시 태백산맥을 경계로 서쪽을 영서지방, 동쪽을 영동지방으로 구분한다. 관동별곡은 관동 팔경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한 가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 관동별곡이라는 이 노래 가사 이제 서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330년 고려 충성왕을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동별곡이 있는 위치를 보면 관동 지방은 강원도 일대를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강원도가 현재 한반도를 이제 의미하지만 저는 앞전에 그 대륙이라는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난징궁에 있는 그 난징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고려 이제 충수광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동별곡이 쓰여진 그 지점이 어디인지 이제 예상이 가겠죠. 바로 이제 대륙 난징이다, 고려의 남경수도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조선 선조 때 이렇게 또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선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임진왜란 또 대륙에서 발생했다. 거기가 난징궁이다. 거기가 경복궁이 원래 있었다. 그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홍무 그 태조 이성계께서 거기에 처음에 이제 궁을 만드셨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선조도 거기 있었다. 그게 이제 대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그 지방의 이름을 강원도라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관동 지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 이제 구글 지도로 설명을 드렸지만, 경기를 이제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동쪽이 관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관동이 여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말로는 또 강원도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이 관동별곡이 어디서 쓰여진 책자겠습니까? 바로 여기 관동, 여기서 쓰여졌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 관동이라고 그 다른 또 한번 임시를 볼까요? 요거는 이제 관동별곡의 뭐 서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요런 식의 이제 책자가 있네요. 요거는 뭐 1580년 선조 13년 정철이 지은 가사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580년 정철이 지은 가사인데 송강 가사, 협렬대성,
수록되어 있다. 작자가 45세 되는 해 정원의 강원도 관찰사의 직함을 받고 원주에 부임하여 3월에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관동 팔경을 두루 유람하는 가운데 뛰어난 경치와 그에 따른 감흥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내용은 시상의 전개에 따라 나누면 4단으로 나눈다. 1단계는 학리에 응가하고 있다가 임금의 부름을 받고 관찰사에 제수되어 강원도 원주로 부임하는 과정을 노래했다. 여기 위쪽에 보면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관동 팔경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자, 대륙 난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도를 보면 여기 한반도 이 위치가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제가 이게 만주가 또 어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나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이 만주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주가 예전에는 관동이라 이렇게 불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만주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가 한반도 꼭대기가 이것이 만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가 만주가 아니다. 자,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만주는 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서로 만주라 이제 부르게 되냐? 그것은 예전에 일본 놈이 만주의 계류국을 만들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지역 형태가 됩니다. 즉 대륙에 있는 만주를 이쪽으로 옮겨놨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본 놈이 만주를 이렇게 새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청나라 시대 때 청나라 마지막 황제 있지 않습니까? 후이라고 하나요? 후이죠. 후이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짜 만주족 황제를 이제 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청나라 마지막 황제를 검색을 했는데요. 바로 이분 아닙니까? 푸이. 자, 푸이가 됩니다. 근데 이분 이거 얼굴 이게 딱 보면은 고령하고 얼굴이 많이 닮았지 않나요? 자, 영국 이제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거기 보면 고종의 그 늙으신 오래된 하나의 그림이 하나 있죠. 거기 보면 후이 젊었을 때하고 엄청나게 많이 닮았네요. 동그란 얼굴도 보고 똑같이 닮았습니다. 제가 고종을 사진을 옆에 배치 하나 했는데요. 푸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이 닮았죠. 근데 푸이의 실제 나이 든 얼굴 모습을 보면 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요렇게 또 비교해 보면 좀 다르게도 좀 보이죠.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다르게도 좀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현재 이 보시는 고정이 우리가 이제 그 고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대한제국 고정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니라 그러면 혹시 푸이를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푸이가 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는 청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청나라가 조선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한반도 고정은 고려의 왕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청나라 그래가 만주족이 만든 나라를 알고 있는데 실제는 만주족이 우리의 선조였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이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인물이 없다고 보면은 이게 가상의 인물이면 푸이를 그려놓을 수도 있다. 즉 이 청나라가 조선이었다. 그래가 항상 뭐라노 풍자 같은 거 보면은 요 얼굴을 이제 많이 올려놓은 서양 사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긴 모습이 이제 너무나 많이 닮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풍자가 있는 거는 내용을 파악을 하면은 요렇게 생긴 고종이 그 청의 군인하고 서양의 이 군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로 가지려고 뭐 잡아당기고 다투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부위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죠. 하여튼 고종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사진이 남아 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만주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주를 만든 나라가 그게 예전에 계례국이라 하잖아요. 계례국. 그러니까 이 만주가 아닌데 만주를 이동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례국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그러면 만주의 위치는 어디인가?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 어, 만주의 이제 위치가 여러분 어디였겠습니까? 자, 예전에 제가 영상 찍은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진짜 만주의 위치는 대륙이었다. 자, 이 논리를 근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예전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양지가 계곡과 그 너머, 즉 수찬성이 있는 데를 이제 의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선택해가지고 한번 안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전에 찍은 건데 또 다시 영상을 또 보게 되네요. 자, 여기 오른쪽에 명성황후의 이제 복장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족의 이제 복장이라는 그 한복이 되겠습니다. 자, 명성황후께서 한족 복장을 입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왼쪽에 이분이 이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되죠. 자, 현재 이제 멀리서 보니까 손깃 깃이 늘어진 게 좀 이렇게 유사성을 띠죠. 좀 비슷하죠. 자, 그리고 이 영상에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부분에 이게 만주가 어디에 이제 위치되어 있는가 그것도 설명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만주라고 적어놨잖아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양자강 이남에도 이제 여행을 했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주가 현재 이쪽으로 이동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책자에 보면 만족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만족. 만족이 이게 뭐냐면 만주족입니다. 만주족. 근데 실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이제 여행했을 때는 이쪽에도 이제 만주족들이 이제 살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만주일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앞전에 뭐 관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제 만주의 이름이 예전에는 관동이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지도로 관동이 어디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나요? 자, 요 만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난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지도가 약간 이제 삐뚤어져 그러는데 여기가 바로 관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관동이면 그와 이제 가까이 있는 곳에 만주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만주가 현재 우리 한반도 이 꼭대기로 이동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남긴 양지강 계곡나무의 그 서적 책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왜 여기가 만주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가? 또 그런 또 근거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만주의 지형 형태와 그 기후를 알 수 있는 이제 내용이 이제 하나 어떤 분이 올려놨더라고요. 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채널은 부자 요소 래프 채널인데요. 예, 여기 제목이 열대 온대 한대가 고루 분포된 나라 코리아, 동물의 왕국 코리아, 이렇게 주제점을 달아놨습니다.
네, 이분도 제가 영상을 이제 유심히 이렇게 시청해 보니까 아메리카 대조선을 주장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 뭐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좀 해설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1920년도에 서양 뭐 의사, 치과 의사가 있었나? 우리가 교육을 예전에 그렇게 받은 적이 있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1920년대 아메리카로서는 예전에 화장품이 있었대요. 그 화장품을 이렇게 보면은 그 화장품 이름에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 화장품이 생산되어 있는 지역이 아메리카니까, 아, 우리 조선이 거기 아메리카에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찾아보면 여기에 뭐 화장품이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화장품이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자가 미국 뉴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백우유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화장품 이름에 아메리카라고 써져 있으니까, 야, 그러면 이 화장품을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잖아. 그러면 우리 조선이 미국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 있는 의사들이 한반도에 와가지고 이 화장품을 구입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수출하거나 팔았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제품이니까 이렇게 아메리카로 써져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1920년대 그 치과 의사의 그 설명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치과 의사의 여러 그 모습이 요거 미국인처럼 생겼다. 근데 이름이 양세 진씨라고 돼 있다. 뭐 이래 돼 있고 뭐 코수염 이래 달렸으니까 이게 아 생긴 게 이제 미국 분이니까 조선이 미국에 있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이게 기사 내용이라고 해요. 동아일보 기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걸 많이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자, 요런 내용도 있고, 요거는 1907년도 2월 6일 대한매일신부에 여기에 뭐 화장품이 이게 아메리카라고 적혀 있다 이제 뭐 이런 걸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나는 예전에 요 화장품에 대해서 예전에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게 바르면 백인처럼 하얗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화장품 이름이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그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백화장이는가 그래가지고 뭐 서양인처럼 하얘진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게 예전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그리고 의사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사 이거 좀 확인을 해보니까 1920년대에 의사들이 서양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나라 땅에. 자,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 이제 1930년대 7월 16일이라 돼 있는데 뭐 이런 이제 다양한 또 내용도 뭐 있다 그러면서 뭐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연서대 의학계 이거 100주년 그 인물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서양인들이 이제 얼굴이 이제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 연세 치과의 100년의 역사는 근현대 한국의 치의학 역사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며 기독교 종합대학교인 연세대학교 역사이다. 연세 치의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성교와 치과 의료와 치의학 교육에 씨앗을 뿌리고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으로 열매 맺도록 헌신하신 열분의 스승을 기억하고자 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이제 역사 교육을 가르치면 이런 거는 잘 안 가르치죠. 이런 거는 뭐, 의료에 관한 그런 학생들이나 뭐 배우는 역사지, 일반적인 역사에는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라서 1892년에서 1935년까지 제중원 원장했다. 이 제중원 아시죠, 여러분? 조선의 그뭐 의료기관인 걸로 저는 아는데 확실히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프랑스 의학 전문학교 거장, 연해 전문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뭐 연세대학교 기초를 마련했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이분이 치과 학교실을 개설했는 게 191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920년에 당연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의과대 이 치과의가 이제 개설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배우지 않는 그런 이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 이게 대주선 주장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이 채널을 그렇게 이제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제 해석에 이제 약간 이제 제가 보는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제 뭐 채널 제 비난을 하려 그러면 그 채널 하나 딱 집어가지고 영상 한 편 한 편 다 이렇게 어, 반박을 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뭐 어차피 이 시청자들이 이제 판단할 문제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볼린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분도 1920년까지 치과 과정으로 활동하였다. 미국 현대 여기 치과의 교육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주임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기 미국 나오잖아요. 미국 북장로에서 조직적으로 파견된 치과 선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있는 이미지 요번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여기 안 나오네. 이미지 좀 삭제됐네요. 대부분 1921년부터 1939년까지 활동했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것은 치과 의사 선교사로 세폴리의 후임으로 세브란스 병원 치과 과정으로 왔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메간 리스라고 돼 있고, 이거는 또 미국 노스웨이턴 치과에 졸업했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여기 또 한국부터 있어요. 안종사라는 세브란스 병원 치과의 첫 출연이 1925년이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이미지가 이제 몇 개 이제 삭제되어 있는데, 안 나오는 것도 있네요. 정보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세브란스 병원 치과에서 1932년에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많은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 다 볼 필요는 없고, 뭐 이런 장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만주에 대한 그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제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책자를 하나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조선 동틀 무렵 붉게 물든 나라, 자, 여기 왼쪽 편에 있는 이 책자를 이제 말합니다. 자, 이 책자는 예전에 하멜 필기를 출간하신 최도한 박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박사가 맞나요? 그분이 이제 낸 책자인데, 그 전에 있던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게 많이 발견이 돼가, 뭐 원서를 이용해 가지고 요번에 뭐 조선 동토를 무려 붉게 물던 나라라고 이렇게 뭐 책을 출판하셨다고 하는데, 이 책을 출판한 지는 저는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뭐 하여튼 이 채널에서 최두환이라는 요 해석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책을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문학방송이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에 보면 만주에 대한 그런 그 지역적인 특색을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헝가리 원본이라고 되어 있네요. 헝가리어 원본 10년간 공부해서 번역한 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원문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 한국 반도 뭐 투모 모세는 한반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이게 반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뭐 해석을 해놨다,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은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주와 마찬가지로 열대 온대 한 대가 이제 고루 분포되어 있는 데가 이제 한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온대 지방이잖아. 열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국을 설명한 내용이 열대가 이제 들어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 보면 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면은, 보통 이렇게 선을 이렇게 꺼보면 뭐 북쪽이나 이렇게 남쪽 이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아래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꺼보면은
우리나라에 여기 있는 데는, 여기는 온대 지방 아닙니까? 근데 온대 지방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여기 사막지대가 많잖아요. 근데 온대 지방에 이렇게 사막이 생길 수가 있나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구를 선택해가지고, 보기 이제 그리드로 한번 볼게요. 이제 그리드로 보면은, 온대 지방이 여기에, 어, 뭐 경도하고 이제 북이 이런 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 사이가 이제 온대 지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대륙 왜 안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여기는 더 뜨겁다. 그러니까 열대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그러면 요 이제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대륙 옆에는 여기는 그 푸른색이 많으니까 이제 수풀이 우거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계속 서쪽으로 가면 여기 사막지대예요. 근데 온대 지방의 기후가 이게 사막이 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희한합니다. 여기 보면은 열대는 이 뜨거우니까 뭐 사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실제 이게 북해 기선을 보면 여기가 제일 뜨겁지 않습니까? 지구로 보면은. 그리고 여기 적도 부분에 보면은 여기 제일 뜨거운 데는 오히려 더 풀이 더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는 그 무성한 그 숯불지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해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것으로 봤을 때 태양열은 여기 적도 부분에 제일 뜨겁게 이제 비친다고 하고 열이 아주 많이 발산되는데 실제는 풀이 더 우거진 데는 열대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온대 지방에 보면 사막이 더 많아요. 이게 더 너무나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근데 어떤 분은 뭐 바람이나 그 산의 지형 그리고 특색 때문에 뭐 이렇게 사막이 많이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올해 온대 지방이 사막이 더 많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아프리카도 보면은 여기 북해 기선이 온대 지방 여기 사막이 더 많잖아요. 근데 적도로 가면 더 푸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과연 지구가 둥글 수 있나? 지구가 이렇게 둥글면은 과연 이렇게 사막지대가 형성될 수 있나? 그거는 좀 무리라고 본다.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또 팽팽지구가 또 뜨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만주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최두환 분이 편찬한 그 책자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대요. 뭐 제2장에 보면 어, 한반도가 이제 폭의 기온차 덕분에 독특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만주와 마찬가지로 열대 온대의 한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한반도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반도의 서식 환경을 보면 만주와 이제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주와 마찬가지다. 근데 만주가 이제 기온을 설명하는데 열대 온대 한대를 기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만주가 현재 열대하고 온대 한대의 기후를 가지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번 제가 설명하는 건 제가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이런 게 나와요. 한반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기온차 덕분에 독특하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만주와 마찬가지로 열대 온대 한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열대 온대 한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만주의 이제 기온을 알 수가 있죠. 만주하고 한반도, 그러니까 조선이 있는 지역하고는 기후가 이제 거의 이제 같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2000년에도 보면은 이 한반도 기후하고 설명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아무래도 조선은 아니다. 그래가 이제 아메리카로 일본은 이제 많이 비정을 해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만주가 어디 있는지. 만주의
기온은 열대, 온대, 한대가 이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렇게 보는 이게 만주는 여기는 열대, 온대가 이 기후가 고르게 이제 분포된 지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럼 여기는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예전에 이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이 만주의 지명을 옮겨놨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대륙에 있는 만주의 위치를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가 여기가 이제 관동 지방이 돼버린다 이제 그런 설명이 돼버린 경우가 됩니다. 이게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관동이라는 지명이 불렀는 거는 이 만주라는 지명이 이동되고 난 다음에 이 만주국이 탄생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동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앞전에 그 만주가 어디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까? 현재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가 이제 제가 만주라고 설명드렸으니까. 자, 이곳은 보면은 열대성의 이제 기후를 이제 갖출 수 있는 그런 위치 조건이 아닙니까? 이쪽에 여기는 상당히 덥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야자수나무도 이제 많이 자라고, 요거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는 좀 더운 지방이고, 그리고 온대 기후, 그 그리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온대 기후하고도 이제 가까운 지역이 현재 이 지역 대륙 이쪽이 된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지역도 이 만주 지역과 같은 계절처럼 그런 온대와 열대를 이제 보인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가까운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난징 여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쯤 돼야 열대성과 온대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후 조건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가 이제 이동된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일본이 이제 계례국을 이제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이 만주를 이제 이동했다 이제 보면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만주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 계례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관동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쪽 지역이다. 이렇게 옮겼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관동별국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관동별곡이라는 이 노래 책자가 고려시대 때 만든 책자이고 그게 이제 조선시대 때까지 전해졌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관동 지방에 있던 곳이 그것이 이제 강원도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걸 어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바로 이제 조선이 대륙에 있었고 고려도 이제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경기를 이제 중심으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관의 동쪽이 여기가 바로 이제 관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관동별곡이라는 책자는 여기서 이제 쓰여진 책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은 관남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관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북쪽은 관복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동 지방이 예전에는 강원도에 있다 그런 설명이 이제 됩니다. 바로 이 지역이 강원도이고 관동이다. 그것이 이제 남경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는 아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기후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주라는 지역은 여기인데 그 기후가 온대와 열대성의 이제 기후를 두루 갖춘 지역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한반도 이렇게 꼭대기로 이동됐다. 그래가 여기가 이제 간동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 그 이동이 되는 게 예, 그것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한반도로 보면은 이 간북, 그리고 뭐 동북, 관남, 뭐 관서, 관동이 이렇게 엉터리 위치로 이렇게 비정이 되는 것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한반도로 이동 옮겨져 버리니까 이제 위치가 이제 이상하게 막 되는 거예요. 관동하고 간북 이런 게. 만주가 옮겨짐으로 해서 이런 한반도 지형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북이나 관남, 관서, 관동은 이 한반도가 아니고 대륙이었다. 그것을 설명하고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는데요.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